수자원공사가 주민 대피 소동을 빚은 지하 가스관로를 파손한 것은 땅속 도면에 관로 위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간의 충돌을 불렀던 학교 급식 감사가 2년여 만에 시작됐습니다. 급식의 질을 높일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올해 경남에는 100억 원어치의 소방 장비가 새로 도입됐지만 소방 인력은 여전히 부족해 인력 충원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창원 가포신항이 계획보다 늦게 준공된 책임을 놓고 해양수산부가 창원시에 책임을 묻기로 하자 창원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창원 도심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파손된 데 이어 3일 전에도 수자원공사가 지하 고압 가스관을 부수는 사고를 냈습니다. 자칫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뻔하면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어이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창원시 동읍에 있는 한 도로. 가스 누출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났지만 차량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광역 상수도 공사를 하던 도중 도로 바로 옆 지하 5m 부근에 있는 고압 가스 관로를 파손한 겁니다. 이 사고로 가스가 4km 밖까지 누출되면서 주민 대피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반경 한 1km 그정은 출입을 통제했을 것입니다. 담배 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폭발이 날 수가 있으니까. 굴착 공사 전 지하 매설물 파손을 막기 위해 땅속 도면을 확인하는 게 기본. 시공업체는 굴착 당시 도면의 가스 관로 위치가 빠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작물이라든지 그런 걸 다 세게 그 도면에 표시를 하거든요. 그 도면에 그 지작물이 일단 누락이 일단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지를 좀 못한 부분이거든요. 시행사인 수자원공사가 2년 전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관로 위치를 확인했지만 이를 빠뜨린 채 시공사에 전달한 겁니다. 요거는 사전에 하기 전에 시행부서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단서 조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해보면 우리 수공이 잘못한 거예요. 지난 3일에도 경남개발공사가 사전 확인 없이 굴착 공사를 하다 지하 상수관로를 파손해 인근 4만 5천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3일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하 매설물을 확인도 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공사가 주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경상남도와 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까지 불러왔던 학교급식 감사가 논란 2년여 끝에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 급식 예산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급식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경상남도가 무상급식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감사하겠다고 하자 경남교육청은 거부했습니다. 그 학교가 무슨 큰 죄가 있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도교육청 경상남도 두 군데서 중복 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감사 거부는 곧바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이후 2년여 만에 급식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한 달여 동안 경남의 110개 학교를 상대로 학교 급식 감사를 합니다. 올해 경남자치단체가 학교 급식비로 지원한 예산 440억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거나 수의 계약을 위해 계약 금액을 나누는 쪼개기 계약을 했는지도 점검합니다. 식품비에 한해서 지급된 학교 급식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을 저하를 초래했는지. 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에서도 급식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의 학교 급식 관리가 느슨하다는 질타가 이어졌고 도교육감은 한계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무려 1000건에 달하는 계약을 하는 동안 이 업체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납품업체가 300개도 넘는 이 업체를 우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지도 점검을 할 우리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급식조례 개정에 따라 해마다 학교 급식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급식 질 향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올해 경남에는 오래된 소방차를 바꾸고 새 장비를 들이는데 100억 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장비가 들어와도 이를 제대로 쓰기 위한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리고 가스레인지에서는 불빛이 번쩍입니다. 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이동 안전교육 차량입니다. 대형 재난에 대비해 임시본부를 세울 수 있는 차량과 구조 장비를 한꺼번에 실어 나르는 구조버스도 있습니다. 크기 자체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출동하는데 기동성이 훨씬 좋아졌고 대신 버스를 개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에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 소방서에 새로 들어온 차량들입니다. 도입 예산만 1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새 장비들이 들어왔지만 이에 걸맞은 인원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차량 세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할 같은 지속까지 보면 이 수치가 안 맞잖아요. 차량 세대가. 현재 경남의 소방대원은 2,200명가량. 산술적으로 소방 차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인원에서 2,00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은 자치단체 예산 여건에 따라 인원이 정해져 충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를 통해서 전폭적인 소방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전국적 조직으로 소방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 소방대원 1명이 시민 400명가량을 더 책임지고 있는 상황.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공무원 충원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창원 가포신항의 애초 계획보다 늦게 준공된 책임을 놓고 정부와 창원시가 뒤늦게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창원시의 책임이라며 68억 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창원시는 책임이 없다며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송윤중 기자입니다. 가포신항을 두고 해양수산부와 창원시가 수십억 원대의 책임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 2011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공사 기간이 1년 6개월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증가했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해양수산부가 창원시에 요구한 책임 부담금은 68억 원에 이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시장이 마산해양 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가포신항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창원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해양수산부의 책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통합 이후 항만 수요에 대한 재검토는 필수적이었고 해양신도시 면적이 112만 제곱미터에서 64만 제곱미터로 줄어든 것도 해양수산부 결정이라는 겁니다. 정부 정책으로 19만 평으로 변경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니다고 봅니다. 책임 부담금 68억 원 중 창원시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이 나오는 내년 5, 6월쯤 가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시가 조류 인플루엔자 AI 예방 차원에서 주남저 수지 출입을 통제합니다. 이에 따라 람사르 문화관에서 낙조대 구간에 탐방객의 차량 통행이 차단되고 주남저 수지 생태학습시설 4곳과 주변 농경지 진입도 통제됩니다. 창원시는 지난 8일에 발견된 큰 고니 사체는 AI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예방 차원에서 출입을 통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경남적 4년제 대학 지원 가능 점수는 380점으로 전망됐습니다. 부산의 입시 전문기관의 분석 자료를 보면 진주교대는 510점, 경남 4년제 대학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최상위 학과는 각각 490점과 470점, 4년제 전체는 378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학원 관계자는 대학 반영 비율로 환산하면 점수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진해구 장복산 일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진해구민회관에서 장복산 능선부를 따라 1.64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공모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경제성 검토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3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거제 조선소 실직자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실직 상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창원대 사회학과 심상환 교수는 조선소와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제 지역 조선소 실직자의 최소 32%만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의 58%는 재취업으로 나타났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가운데 실직자를 고려하면 거제 지역 조선소 실직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미취업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영시가 휴폐업한 조선소 크레인의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통영시는 내일부터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와 고용노동청 통영지청과 함께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한국야나세와 신화SB, 해진 등 3곳의 크레인 27개를 합동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팀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와 채권단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구당 모임에 참여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남훈 경상남도 언론특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